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2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의 대비 특강을 통해서 다뤄왔던 독해의 핵심 전략들을 한데 모아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제가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그 주요 핵심 전략을 매 시간마다 한두 개, 두세 개씩 골라서 문제 풀이와 함께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전략들을 한데 모아서 총정리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독해 1 핵심 전략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떼고 진짜 한눈에 볼 수 있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수 있게 핵심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독해 1은 HSK 5급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독해 부분에서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독해 1부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오답 개수가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독해 1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괄호 넣기라는 것이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을 하면 어휘의 뜻, 어휘 문제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서 그런데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매 시험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분야나 모르는 어휘가 있는 문장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로만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오늘 독해를 풀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었지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수어 목적어는 끊임없이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빈칸을 수어랑 목적어랑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을 넣는 문제가 반드시 매회 시험마다 나옵니다. 한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문당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어, 목적어, 호응 관계는 HSK를 넘어서서 사실 중국어 자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어, 목적어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내요. 그래서 빈칸 넣기 어떡하지? 맞아. 이거 문제 풀 때 나 이 단어 몰라서 틀렸는데 이 단어 외워야지. 나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였었던 것 같은데 단어를 외워야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수어랑 목적어를 찾아야지. 그지? 빈칸이 수어면 목적어 찾아서 짝꿍 찾고 빈칸이 목적어면 수어 찾아서 짝꿍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家长怎样才能和孩子놓고 찌엔리 부분이 빈칸이 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동사 부분이 빈칸이 쳐 있어. 그럼 목적어가 되는 명사를 량하오더 관시가 있으니까 관시 때문에 찌엔리를 골라야 되고 반대로 만약에 관시에 빈칸이 쳐 있고 찌엔리가 있다면 찌엔리를 보고 관시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할 때에 주 핵심 수어 목적어도 정리를 해드린 적도 있고 근데 그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상 맥락이랑 이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시험 현장에서 빈칸 넣기 무조건 수어 목적어로 확인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곁들여서 찌엔리는 건립하다, 세우다인데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세울 때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세울 때는 보통은 찌엔리보다는 건축하다라는 찌엔주나 찌엔짜오나 다른 동사를 쓰지 찌엔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 생각, 이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세울 때 쓴다라는 거. 그래서 찌엔리, 관시를 비롯해서 이걸 좀 기억을 해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찌엔리, 관시라는 그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어 목적어의 호응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전략 포인트라는 거. 두 번째, 더 앞과 뒤를 짝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를 뚫을 때 더 앞이나 뒤에다가 빈칸을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독해 부분 어렵죠, 지문이. 그러니까 지문 상에서 이제 빈칸을 뚫어 놓는 거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빈칸이 해당하는 문장에 주어, 수어, 목적어를 나눠서 빈칸 앞에 더가 있어.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걸 수십 개. 역으로 해요. 빈칸, 더 앞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더 뒤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꿍이라는 거죠. 사실은 독해 부분은 짝꿍 찾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찌리에를 보고 치열한 경쟁을 골라야 되고요. 만약에 찌리에 부분이 빈칸이라면 경쟁을 보고 예를 들어서 강렬한 건 태양빛이거든요. 경쟁이 있으면 강렬한은
제껴야 된다는 거죠. 찌리에를 골라야 되니까. 사실 찌리에더 찡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5급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그 호응 관계거든요. 쓰기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찌리에더 찡정 같이 이렇게 내가 찌리에더 찡정을 기억한다는 걸 일단 떠나서 더 앞에 있는 걸 보고 더 뒤에 있는 걸 골라보겠어 라고 생각을 해야지 보기에는 아는 단어 있나? 빈칸 앞뒤에 아는 단어 있나? 단어적으로 접근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사와의 짝꿍을 찾는 경우들이 또 더러더러 나온답니다. 그래서 부사가 나올 때는 부사도 짝꿍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는 사실 의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짝꿍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금세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5급을 조금 공부해보고 익히 이걸 들어본 사람들은 쉽게 고를 수 있는 걸 나만 어렵게 고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사와의 짝꿍의 경우에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끔번이나 종라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부정부사와 같이 옵니다. 그래서 껌번이랑 종라이 부분에 빈칸이 쳐져 있는데 뒤에 뽀나 메이어 등의 부정부사가 있으면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껌번이나 종라이를 고르시면 되고요. 껌번과 부정부사가 같이 오는 경우는 6급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되게 단순하죠. 지문이 너무 어려워. 근데 빈칸 앞에 정징이 있어. 그죠? 아니면 빈칸 뒤에 꾸어가 있어. 그러니까 동사 뒤에 꾸어가 있으면 그 부사 자리를 정징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러가 있으면 이징을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이징 러보다는 정징 꾸어가 빈도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사가 단순히 이렇게 특정 어휘들과 짝꿍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접속사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일전에 대비 특강 때 설명을 드렸어요. 쇠라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이기 때문에 역접에 오히려라는 취해, 무단 같은 경우는 뭐뭐일 뿐만 아니라 얼체나 하이로 걸리죠. 지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시. 지시는 6급 가서도 지시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충격을 많이 먹어요. 지시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제발 머릿속에 오늘 넣읍시다. 설령 뭐뭐일지라도 하면 지시 이해로 걸리죠. 그래서 이런 예나 하이나 취해를 보고 쇠란이랑 보단이랑 지시가 들어가는 구나 저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뽀과는 또로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한눈에 딱 봤을 때 독해 일부분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수로 목적어,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 그리고 혹시 부사. 나머지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가셔야겠지만 근간 자체는 거의 한 7, 80%가 이 근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독해 일부분은 요 세 가지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풀이 순서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제시되어 있는 그 한 3-4줄짜리의 지문을 보고 보기 중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사실 HSK 6급에서는 듣기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SK 5급에서 독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좀 잘 접근을 하시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하죠. 보기 먼저 읽어야 돼요. 무조건 보기 먼저 읽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문을 이해를 다 못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지문을 다 읽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보기 4개를 먼저 읽고 보기 4개가 나오나 안 나오나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요. 그런데 어차피 작품 이름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뒤에 수러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단편인지 아니면 쇼다오 하오핑이면 좋은 평가를 받은 건지 1993년이면 밑에도 1993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상을 받았는지, 그죠? 93년은 나올 거면 그때 상을 받았는지 뭔가 딴 걸 했는지 찾아보시면 되죠.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지문 자체를 어느 정도는 맥락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갈 수 있죠. 묘시엘러 묘사합니다 해놓고 어려운 부분이어도 무슨 누구누구의 생활을 묘사를 하냐면 하고 이 부분이 설령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찾으시면 돼요. 장량안 른민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건지를 찾는데 길어 보이잖아요. 막 정신없는데 없어요. 처음부터 별 내용이 없어요. 작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장편 보기의 내용에만 간다라는 거죠. 보기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의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언급된 내용부터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장편이야 단편이야 아니야 틀린 정보 소거하시는 거죠. 1993년 나왔는데 출판이 된 거지
처음으로 이때 상을 받은 게 아니네. 그쵸? 그리고 나서 쩌부샤오슈어가 얘기하는 것은 해놓고 생활을, 이 사람들의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게 빠르 위엔 충리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장시ang 리안안에 사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네 하고 소거가 되면서 출판 이후에 신쇼 받았대요. 독자들의 짠샹은 어려워도 환잉은 해석이 가능하죠. 칭찬과 사랑, 환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A, C, D가 다 아닌 상태에서 호평을 받았다나 환영을 받았다가 유사 표현이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 일단 보기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으면서 소거를, 왜냐면 그게 언급은 됐지만 그릇된 정보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소거를 하고 유사 표현 정도는, 요 정도의 유사 표현은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독해 이 부분은 무조건 순서 중요했어. 보기 먼저 읽고 지문 읽으면서 풀어야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독해 3 핵심 전략을 볼게요. 독해 3 문항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해 3을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 하고 나면은 뒷부분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지문 버렸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한 지문, 두 지문 버렸어요. 이게 한 지문에 딸린 문제가 4문제인데 여기서 이걸 버리면 어떻게, 굉장히 좀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독해 3부분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치고 공략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지시는데 그거는 자기 실력을 너무 자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HSK 5급 독해 3부분 지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어서 이해가 되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으나 어려운, 좀 깊은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는 긴장해서 막 여러 번 읽고 이 안 읽히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날아가는 시간이 결국은 개수거든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거 문제 먼저 읽어야 돼요. 스텝 1, 2, 3으로 나누는 이유는 지문 짝 읽고 고지고대로 문제 푸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읽잖아요. 지문을 읽다가 지문을 읽다기보다는 빨리빨리 찾는 거죠. 그 문제 키워드가 어디 나오는지. 그래서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 더 이상 읽지 말고 보기를 읽고 그 보기의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역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칭다이더 샨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청나라 때. 그죠? 청나라 때는 해석이 되는데 샨즈가 뭔지 부채인지 몰라도 그냥 얘가 역대 얘네랑 다른 게 뭐냐, 다르게 뭐가 되었는지를 찾는 문제가 있다고 치면 칭다이 샨즈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죠? 막 밍다이가 나왔어. 명나라 때 다음에 청나라니까 청나라가 나오겠네. 칭다이 나왔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찾았을 때에 칭다이가 이제 나오니까 뒤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로 이동을 하세요. 해당 문제. 왜냐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예술품인지 실용적인 도구였는지, 황실에서 쓰는 용품인지, 신분의 상징인지인데 읽어보니까 그것이 뭐뭐일 뿐만 아니라 예술품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이 정웨이, 왜냐면 여기서 정웨이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시대가 돼서야 다른 시대, 원래도 예술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꼼꼼하게, 그래서 문제랑 보기가 지문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됐어, 뭐가 됐어? 신분의 상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구두로 푼 것도 지금 얼마 안 걸렸거든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확인하시면 진짜 1분에 한 문제꼴로 이런 식의 절차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 먼저 읽고 지문에서 키워드 찾으면 보기 먼저 읽고 찍고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지문보다 진짜 훨씬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이 사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의 핵심 전략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정말이지 시험을 보시기 임박해서 다시 한번 그래, 이러한 전략들이 있었지. 내가 공부를 정말 이 방향대로 해왔었는지, 아니면 시험 보기 전이라도 내가 맞아 시험 현장에서 독해 1부분의 이 포인트, 독해 2부분 보기 있는 거, 독해 3부분 이렇게 문제랑 보기 중심으로 가는 거,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서는 시험 현장에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특강이 여러분의 시험 성적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